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끄쌤 해 빨리. 아 뭐야? 자, 그냥 갑시다. 자, 끄쌤. 쌤입니다. 핫쌤이세요? 아 정말 내 것까지 다 하려고 그냥. 제가 이제 애지중지 하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선생님.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중2는 정말 중2구나. 다르죠. 네, 정말 달라요. 이렇게 좀 잘 키워서 가잖아요. 그럼 중3 때 정말 달라져 있어요. 책의 힘이라고 봐요. 아이들이 중3 때 가면 선생님 느껴져요. 조금 맞아요. 안정적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중2 때는 정말 저 녀석 이거 어쩜 좋아 막 이러면서 저희가 막 밥 한 수저 한 수저 다 입에다 넣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1 때는 좀 말 잘 듣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안 그래도 네. 이번에 우리 중1들은 숙제 오라는 것도 다 잘해오고 네.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니네 요번 중1은 정말 다르다 이러면서 또 막 칭찬해줬는데. 그죠, 선생님? 네. 요번 중1은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데 내년 중2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사춘기에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저는 책이라고 봐요. 맞아요. 네, 책이 사람을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쌓이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래서 중1 다르고 중2 다르고 중3 다르고. 네, 저희가 이제 매달, 매월 하는 책 중에 하나 1차 시대 수업이 문학을 열다에서 네. 아주 짧은 이야기로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하게 되는데 단편 소설이에요. 네. 한국 단편 그리고 세계 단편을 하게 되는데 이거 쪽수 정말 얼마 안 되죠? 네네. 뭐 정말 많아봐야 10쪽 네. 또는 뭐 20쪽 이렇게 네. 되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 시대상과 지금의 시대상과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니까 이 작품 발표한 연도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이 넘더라고요. 네, 또.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책으로 접할 수가 없었고 교과서에서 저는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국어 과목을 잘했거든요. 저는 국어 수업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시험을 보면 국어 성적이 정말 좋았죠. 맞아요. 고등부 아이들하고도 아직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등급이 떨어진다고. 왜 이제 등급이 안 나오냐면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잘 안 해요.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었고 그다음에 단원평가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수업 내 이야기 잘 듣고 나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좋았고 중학교도 우리가 이 국어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게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 핵심적인 거 잘 가르쳐 주시고 시험에 뭐 나온다는 것도 잘 가르쳐 주셔서 이 프린트물도 많이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잘 보면 시험 대비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서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는 책을 중학교 2학년에서 1차 시에 배웠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 이제 자습서를 사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중등부에서 했던 책들이 이 안에 이제 몇 편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발췌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발췌문인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국어 공부는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이 발췌문을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찾아봐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국어 잘하던 방법이 그거였어요. 학교에서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으면 저는 사실 도서관에 달려가서 그 작가가 쓴 글을 다 읽었어요. 와, 그게 정석이자 우등생의 비법이거든요. 네. 진짜.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국어 자습서나 뭐 문제집을 사서 그냥 풀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머릿속에서 우리가 했던 이런 책들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자기가 이 줄거리를 한번 뱉었고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지은이는 이때 삶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이제 이런 수업을 하면 이거 읽을 때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보통 교과서 뒤에 보면은 관련 도서 이렇게 해서 그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관련 도서를 도서관 가서 빌려 읽어요. 아이들은
대충 이 자습서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원문을 다 읽어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네. 그 관련 도서를 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읽은 책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 하면 너무나도 반가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와서 얘기해요. 아, 나 이거 옛날에 했었던 건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 또 대학교에서 아이들 교양 과목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책의 힘인데 너무 이제 발췌문, 자습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어 성적을 위한 공부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책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과 과목을 통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국어 과목이 재밌지 않을까요? 우리 중학생들한테 요 얘기를 좀 꼭 해줘야 되겠어요. 네. 우리 단편 다루는 거 니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읽고 수업하고 한 것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다 씨앗이 된다라는 이야기 꼭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도 옛날에 다닐 때 옛날에는 뭐든지 다 했지. 너 국어 그래 100점이었어. 중학교 때 그래 국어 못하지 않았어. 근데 왜 고등학교 때 못하겠어? 그건 네가 열심히 한 게 아니야. 제발 먼저 학원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너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네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찾아봐. 맞아요. 너무 의지하지 말자 학원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고등학교 갈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자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방법이 정말로 그 정립을 해놓지 않고 맨날 학원이나 아니면 자습서에 의존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죠. 네. 결국. 그래서 저는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한 교과 과목이 있다면 이걸로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아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멋집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거 소개해 주셔서 저도 중학생들 수업할 때 또 참고해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 우리 단편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소화를 해야 될지 꼭 읽어야 될지를 꼭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 말은 네. 아이들아 자습서나 문제집을 먼저 사서 풀지 말고 교과서를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총 3번을 읽어. 그 다음에는 자습서 공부도 하고 최종 마지막에는 평가 문제집을 풀어. 문제집을 많이 풀고 나서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아. 그래서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문제를 제발 읽고 풀어. 학부모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자기 아이를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수업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둠이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없어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외고를 이제 진학하게 되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했던 이유도 한글로 된 책을 잘 읽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할 수 있었다. 영어 지문이 홍길동전이 나오면 한글로 된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홍길동전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영어 지문 짧게 나와도 그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잘 풀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이나 교과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독서하는 거 뭐 맞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우리가 국어 과목에도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책 읽기와 함께 또 국어 공부는 다 되어 있어야 하죠. 그렇죠. 네.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자고 하는 거는 찍기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기본 다집시다. 네. 여러분 오늘도 독서하세요.